리베카, 70세의 베테랑 호텔리어는 수십 년 넘게 호텔 경영에 몸담아 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번화한 상업 중심지에 둘러싸인 이 호텔은 현대적인 건축물로 유리 외벽은 주변 고층 빌딩의 모습을 반사하며 도시의 랜드마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리베카는 수십 년 동안 이 호텔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 내부로 들어서면 웅장하고 밝은 로비가 펼쳐집니다.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벽에는 엄선된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으며 바닥에는 금빛 조명을 반사하는 대리석이 깔려 있어 마치 고급스러운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리베카는 예술과 미학에 대한 남다른 안목으로 호텔의 모든 디자인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장식품 하나하나, 대리석의 무늬, 꽃병과 테이블 배치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단순히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 모든 디테일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고객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리베카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섬세함을 잃지 않고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호텔에 도착하여 로비를 둘러보고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점검합니다. 바닥 타일의 배치부터 접수대의 서류까지 고객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서비스와 디테일을 꼼꼼히 살핍니다. 그녀에게 이 호텔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평생의 꿈과 열정을 쏟아부은 개인적인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그녀는 젊은 직원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꽉 찬 일정 속에서도 경영진 회의, 재무 보고서 검토뿐 아니라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피드백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외모는 다소 초라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지혜와 예리함으로 빛납니다. 리베카의 이상은 단순합니다. 그녀는 이 호텔이 단순히 고급 숙박시설을 넘어 모든 고객이 따뜻함과 존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텔 문을 들어서는 모든 고객이 빈부에 상관없이 최고의 서비스와 세심한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존중과 포용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호텔이 성장하면서 리베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가 포용과 존중을 아무리 강조해도 호텔 운영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객층이 다양해지면서 일부 직원들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고객에게는 불친절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고객에게는 과도한 친절과 아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리베카는 여러 차례 직원 회의를 열어 모든 직원이 전문성과 포용성을 유지하고 고객의 외모, 체력, 지위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모든 직원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고위 관리자들은 존중과 서비스가 고급 호텔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며 사업 이익과 고객의 소비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베카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호텔 문화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때 그녀의 이상을 위해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그녀의 경영 철학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과 무력감에 휩싸인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호텔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밤 리베카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고민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녀의 가치관에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매번 장부와 고객 피드백을 검토할 때마다 직원들이 고객의 계층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모습, 일반 고객에게 불친절하고
차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결하지 않으면 호텔의 고급스러움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리베카는 자신의 신념을 의심한 적은 없었지만 호텔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최고급 호텔을 자처하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옷차림이 수수하거나 평범한 고객은 무시당하거나 냉대받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 리베카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하여 호텔 서비스를 체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낡은 스웨터와 평범한 바지 차림으로 눈에 띄는 옷이나 장신구는 모두 피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호텔에 들어서자 익숙한 화려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향기,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접수 담당 직원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보석을 착용하지 않은 그녀의 수수한 차림새는 다른 화려한 고객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직원은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본 후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리베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약은 안 했는데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현재 객실이 모두 만실입니다. 리베카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빈 방이 많았는데 직원은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속으로 불만을 느끼면서도 조용히 그럼 여기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요? 직원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네, 괜찮습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리베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로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고객들이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은 갑자기 친절한 태도로 바뀌어 미소를 지으며 음료와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에 리베카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의 서비스 기준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옷차림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리베카는 다시 한번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하여 호텔을 찾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접수 직원은 여전히 냉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객실을 문의했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아무런 관심이나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대로 다가가자 직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특별한 친절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리베카는 조심스럽게 오늘은 빈 방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화면을 확인한 후 천천히 빈 방은 있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정말 투숙하시겠어요? 라고 불쾌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리베카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냉담하고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호텔 창립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대우는커녕 고액의 숙박료를 지불할 수 없을 것 같은 평범한 고객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리베카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호텔 문화에 숨겨진 문제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리베카는 로비의 휴식 공간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성 고객들이 들어오자 접수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최고의 자리로 안내하고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리베카는 여전히 무시당하며 마치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대우에 리베카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호텔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서비스도 좋아 보였지만 깊은 수치심을 느낀 그녀는 이러한 문화와 편견이 자신의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베카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호텔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처음에 자신이 꿈꿨던 이상과도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리베카는 익명의 고객으로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옷차림이 좋은 고객을 귀빈으로 대하는 반면 평범한 옷차림의 고객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리베카는 문제 해결에 대한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문화를 방치한다면 호텔은 따뜻함과 존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베카는 며칠 동안 익명의 고객으로 호텔 서비스의 질을 관찰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지했지만 서둘러 문제를 폭로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리베카는 평범한 외투와 바지 차림으로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하여 호텔을 찾은 것입니다. 레스토랑은 호텔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우아한 분위기, 테이블 위에 놓인 정교한 식기와 꽃 장식까지 모든 디테일이 호텔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직원은 그녀를 힐끗 쳐다볼 뿐 아무런 질문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직원의 시선은 잠시 리베카에게 머물렀다가 마치 그녀가 적합한 고객인지 판단하는 듯 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멋진 옷차림의 남녀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은 호텔 VIP 고객임을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직원은 그들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인사하며 최고의 자리를 안내하고 레스토랑의 특별 메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주변의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자리 안내를 도와드릴까요? 직원은 별다른 열애 없이 물었습니다. 리베카가 조용히 대답하자 직원은 미간을 살짝 찡그리며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빈 테이블이 많았지만 직원은 리베카를 구석진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조명이 어둡고 시야도 좋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리베카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하고 냉대받았던 일, 화려하게 차려입은 고객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스토랑에서도 똑같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달려가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리베카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배정받았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리베카는 호텔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외모, 재력,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리베카는 앞으로 레스토랑의 모든 고객과 직원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여 이러한 차별 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베카는 레스토랑 곳곳에서 자신의 추측을 확신하게 하는 모습들을 목격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자 직원은 곧바로 다가가 최고의 자리를 안내하고 와인 리스트와 추천 메뉴를 제시했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아 웨이터는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옷차림의 고객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적인 인사만 건넨 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단골로 보이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아무데나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손님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호텔이 지역 최고의 고급 호텔로 성장했지만 호텔 직원과 웨이터 모두 평범한 고객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호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리베카는 처음에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려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행동하지 않으면 호텔은 존중이라는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처음 의도와는 달리 변질될 것입니다. 리베카는 즉시 행동에 나서 호텔 문화를 개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호텔 고위 경영진과 회의를 열어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서비스 문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호텔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리베카는 이 과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호텔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편견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고급스러움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차별 없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호텔 문화의 문제는 단순히 직원 개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경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암묵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리베카는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고위층에 만연한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맞서 호텔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호텔 경영진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고위 관리자와 부서장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접수, 레스토랑, 객실 서비스, 재무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리베카는 이것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개혁의 시작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리베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고급스러움과 포용성을 갖춘 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호텔의 서비스 문화에는 심각한 편견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이 만들어 온 문화적 관념이 호텔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인 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 여사님, 저희는 항상 고급 고객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호텔을 운영해 왔습니다. 고급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업계의 표준입니다. 리베카는 미간을 찌푸리며 탐의 말을 끊었습니다. 탐, 고급 고객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모나 옷차림으로 고객의 신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옷차림이 수수하거나 외모가 평범하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모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재무 담당자인 사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리 여사님, 저희도 여사님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현재 방식이 우리 호텔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급 고객들의 높은 소비력은 우리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만약 서비스 방식을 바꾸면 수익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됩니다. 리베카는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호텔의 장기적인 발전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는 고객의 재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모든 직원의 전문성과 포용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리베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전면적인 문화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평등과 존중이라는 서비스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 후 리베카는 즉시 개혁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핵심은 차별 없는 존중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고객의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열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가치를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리베카는 단순히 서비스 기술 교육에 그치지 않고 모든 고객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했습니다. 인사부는 이러한 이념을 직원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직원들이 서비스 과정에서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객실, 레스토랑 등 각 부서에 구체적인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부서의 옷차림이 수수한 고객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고급 고객을 응대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고객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차별을 방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리베카는 문화 검토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부서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 팀은 개혁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리베카는 매달 팀의 보고를 직접 받고 개혁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자 일부 직원, 특히 오랫동안 고급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온 베테랑 직원들이 변화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고, 어떤 직원들은 호텔의 개혁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베테랑 웨이터 캐서린은 리베카의 새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러 고급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그녀는 고객 신분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호텔의 방침을 듣고 캐서린은 이렇게 하면 고급 고객들의 경험이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래 그들을 위한 것이지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리베카는 캐서린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외모나 재력을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고 진정한 고급스러움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고급스러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고객에 대한 존중과 관심입니다. 진심 어린 설득 끝에 캐서린은 리베카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웨이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하여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이 진행되면서 리베카는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급 고객을 차별했던 직원들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기준이 통일되면서 호텔 분위기는 더욱 조화롭고 따뜻해졌습니다. 리베카는 호텔 이미지가 개선되고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리베카는 이 모든 노력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끈기는 호텔 서비스 문화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차별 없이 존중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호텔의 초심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리베카는 몇 주간의 노력 끝에 호텔 문화 개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호텔의 부패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단순히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경영 구조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전 호텔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던 리베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재무 보고서가 정확하게 검토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번에는 특정 숫자들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액의 지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일부 공급업체의 청구서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리베카는 사소해 보이는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부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정 문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경영진이 재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 호텔 운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모든 것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리베카는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리베카는 은밀하게 재무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선발하여 평소와 다른 지출 내역과 공급업체 계약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소액 지출부터 시작하여 점차 조사 범위를 넓혀 모든 재정적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조사팀원 중 한 명은
호텔 재무 담당 조수인 줄리였습니다. 그녀는 리베카가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습니다. 리베카는 줄리와 비밀리에 만나 자신의 우려를 전달하고 호텔 장부를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거액의 자금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습니다. 줄리, 이면에 비정상적인 재정 활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리베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줄리는 리베카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평범해 보이는 여러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한 이상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부 공급업체와의 계약에서 불분명한 지급 내역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았고 지급 후에도 해당 공급업체의 청구서에는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공급업체의 담당자들이 호텔 고위 관리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리베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텔의 일부 고위 관리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공급업체와 결탁해 부당한 자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리베카는 더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베카는 재무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패에 연루된 관리자들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호텔 고위 관리자들의 모든 지출 내역을 꼼꼼히 조사했고 마침내 총지배인인 폴의 장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폴은 일련의 허위 영수증을 통해 공급업체와 비밀 자금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금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폴과 몇몇 공범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리베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폴은 호텔의 핵심 관리자 중 한 명이었고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으로 인해 리베카는 폴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이번 개혁을 통해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리베카는 비밀 회의를 열고 이사회의 핵심 인물들을 초청했습니다. 회의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계획이었기에 미리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리베카는 호텔 이사회 멤버들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재무총괄사라, 식음료 부서 담당자, 그리고 몇몇 이사회 멤버들이 참석했습니다. 리베카는 허위 영수증, 공급업체 계약서, 폴과 공급업체 간의 자금 흐름 기록 등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호텔 운영 문제가 아니라 호텔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패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리베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호텔의 총지배인 폴과 공급업체 간의 비밀 거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돈은 결국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리베카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부패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리베카의 시선을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무총괄사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리베카, 우리는 먼저 이 증거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폴이 정말 연루되어 있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증거는 충분히 명확합니다.